안녕하십니까. 공부가 처음보다는 낫죠. 그래도 습관이 좀 이제 들 때가 됐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기는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이제 뭐 시험 직전까지는 지속될 텐데 그래도 잘 견뎌서 이렇게 극복을 잘 해야 됩니다. 조금 이제 그 OT 기록형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여담 삼아 말씀드리면은 이제 최근에 합격한 학생들을 여러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죠. 시기가 이제 뭐 그렇습니다. 뭐 인사하러 오기도 하고, 제가 따로 뭐 시간 내서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고 이런데, 학생들이 이제 어떤 성적으로 붙는가에 따라서, 진로 선택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이제 올해 분위기는, 취업 시장이 딴 때보다는 이제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보다는 또 재작년보다는 취업 시장 부분에 기회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든다 이 의미가 이제 완전히 일할 자리가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선택지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보면은 이제 어제 만났던 학생도 4군데 내서 모두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을 이렇게 골라갖고 그 전에 만났던 학생도 그 학생도 6군데가 원서를 냈는데 다 붙었습니다. 다 붙었는데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 이제 고득점이에요. 1000점을 넘긴 학생들은 선택지가 완전히 열리고 1000점 이하다 이렇게 하면은 선택지가 많이 이제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험을 합격한다 이런 목표를 좀 넘어서서 꼭 고득점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 방향은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거 기록형 스터디 부분인데 기록형의 어떤 고득점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1000점을 넘기는 부분이 힘들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하면은 힘든 부분이 생깁니다. 공부 양이 이제 늘어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목표하는 점수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제 기록형 스터디를 의미 있게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순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기록형을 지금 주재하고 있는 우리 김영준 변호사가 두 번째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내드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죠. 스터디 OT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첫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목차 2번을 보면은 스터디 구성 참여 절차 및 진행 안내 이런 부분인데 1월까지 해야 됩니다. 지원을 1월까지 해야 되고 할까 말까 고민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담당 변호사 예비 명단 공지 이런 부분인데 올해는 담당 변호사들이 지원자가 작년에는 이제 25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45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 학생들이 대부분 1000점을 넘긴 학생들인데 저는 원래 선발 기준은 1000점 이상으로 잡아서 그래도 뭔가는 이제 고득점한 노하우를 전해주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십시오. 조 및 담당 변호사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5월 25일입니다. 5월 25일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장소는 추후에 공지할 겁니다. 7번에 또 보시면은 6번의 의미인데 그 7번으로 넘버링이 잘못됐죠. 스터디 구성 이완화됩니다. 조언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학원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한 팀을 구성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학원이 정해주는 대로 이렇게 편성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은 팀이 원하는 담당 변호사 지정이 가능합니다. 나중에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게 사람이 맞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불일치가 점점 커지니까 뭔가는 내하고 스타일이 좀 덜 맞는다 이러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하는 부분이 학원에 부담을 주거나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거나 이런 생각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가 우선이니까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조를 옮겨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3번을 보십시오. 한교조가 8인의 원칙입니다. 학원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4시 5시 학생들입니다. 4시 5시 학생들 이건 특별히 저희들이 분리해서 편성할 겁니다. 그 학생들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스터디 매니저도 학원이 특정할 겁니다. 이 학생들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또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꼭 붙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의지를 발동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을 보십시오.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터디 진행 방식입니다. 하루에 한 문제씩 주 2회입니다. 주 2회. 법천여 모의고사를 발췌를 우리가 해드리고 그 다음 토론하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2번입니다. 이 방법을 절차로 여러분들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따가 김영진 변호사도 강조를 할 겁니다.
순번을 정해서 한 문제를 발췌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발췌하는 식으로. 그냥 우리가 뭐 해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면은 스터디는 오래가지 못하고 무조건 깨집니다. 무조건 깨지니까 순번을 정하십시오. 순번을 정해서 3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스터디 예비 모임을 통해서 조장을 정할 겁니다. 조장은 그 조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학생이 조장이 되고, 그 다음 총무는 나이가 가장 어린 학생이 조장이 될 테니까 그 조장이 주도로 조언 협의해서 누가 1번을 맡을까, 누가 2번을 맡을까, 누가 3번을 맡을까 이렇게 정하십시오. 정하시고 4번을 보십시오. 발췌 담당 조언은 본인 파트 문제를 반드시 요약 정리하십시오. 요약 정리하고 서면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세요. 그리고 추후에 마지막 정리 자료로 각자가 활용하면 이것도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조장이 1회를 맡아서 어떤 1회차가 중요합니다. 1회차가 중요하니까 어떤 폼을 정해놓으면은 2회차, 3회차도 그 폼에다가 조금 더 하거나 뭐 덜 하거나 이렇게 해서 형식 완성이 돼 가니까 발췌하는 부분에 1번 타자가 중요하다. 그 다음 5번입니다. 발췌 토론 시간 1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시간을 넘어가서 진행한다 이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1시간 미만으로 토론이 너무 짧게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는 서로 간의 준비가 미비해서 의견 교환이 약하다 이런 의미도 되니까 1시간 정도가 다루기에는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발췌하는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에 보면 스터디가 진행 부진으로 해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얼른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른 조에 편성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은 해보니까 정말 인간관계 갈등이 계속 이렇게 확산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조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동시켜 드리니까 절대로 심적 부담을 느끼면 안 됩니다. 이동하는 부분이 타인에게 방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나오는 게 본인한테도 이득이고 조원한테도 이득이 되니까 맞지 않으면 얼른 이동을 신청해서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부분에 대해서 각자 참고, 실전 모의고사 부분에 대해서 모의고사 시간은 각자 보시면 되고 2번을 보십시오.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했었어요. 그대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열심히 암기하면 쓰고 열심히 암기하지 않으면 못 쓰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지리다 이런 부분이 이제 담보력이 조금 떨어졌는데, 올해는 김영진 변호사가 일일이 이렇게 판례도 추가를 하고 해서 문제를 변형을 합니다.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공부가 훨씬 더 많이 되는 쪽으로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터디 매니저 선정 강평 안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의미가 좀 있습니다. 담당은 김영진 변호사가 2번에 보시면은 사후시는 전적으로 이렇게 컨트롤 합니다. 그 다음에 희망자가 있으면은 나는 김 변호사 강평을 좀 듣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쪽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다시 올라가 보시면은 우리 학원의 이제 선별 기준이 고득점을 해야 되고 일단은 1000점은 넘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스터디를 충실히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매니저를 구하니까 우리 학원생이 아닌 고득점한 학생들도 많이 지원합니다. 이제 변호사죠. 학생이 아니고. 뭐 보니까 뭐 1100점 맞은 친구도 지원했고 1000점짜리 이제 맞은 학생들도 많이 지원했는데 우리 그거는 다 배제합니다. 우리 학원은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학생한테 도움 주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 배제를 하고, 배제를 하더라도 1000점 이상 학생들이 한 25명 이렇게 되니까 그중 우리가 한 10명 이내로 선정하니까 뭐 1000점을 넘어도 한 3대1의 경쟁을 이렇게 뚫는다 뭐 이런 거보다는, 경쟁이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학원을 충실히 따라가서 고득점을 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선별 기준이. 그 다음에 3번을 보십시오. 강평 1차 시간 이 부분인데 이것도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에요. 작년에는 시험을 보고 강평을 채점을 하고 그 다음 주에 하니까 시험 보고 한참 있다 강평을 들으니까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로 할 겁니다. 토요일 날 시험을 보면 일요일 날 바로 강평을 하니까 그때 혹시라도 이제 채점이 조금 덜 되면은 채점 다음 주에 내드리고 강평을 먼저 진행하고 채점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주에 강평을 조금 더 부분적으로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그런 두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고, 그 다음 5번도 보십시오. 스터디에 나는 참가하지 않겠다.
토요일날 모의고사 및 채점 강평면 참여하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참여하세요. 참여해서 더불어 하는 게 공부를 오래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관식은 머리 교환이 없으면은 계속 이제 개인의 머릿속만 이렇게 굴리면은 실력 느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은 올려 공부하는 게 좀 싫다 하더라도 억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더불어 공부하겠다 이런 원칙을 세우는 부분이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8번에 스터디 조 해석을 할 겁니다. 서로 간에 이제 얼굴을 트는 게를 이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장학금 지급인데 각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0번에 스터디 상세 일정입니다. 이런 이제 순서로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각자 받아도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보십시오.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페이지 다음에 보면은 작년 스터디 리더 후기 이런 부분이 있죠. 원래 이제 스터디 리더로 스터디 리더가 아니라 스터디 매니저죠. 매니저. 명칭이 리더가 아니고 매니저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스터디 매니저 후기 부분인데, 원래 지원한 학생들이죠. 원래 지원한 우리 변호사들, 그 변호사들이 지원하면서 자기 소개서에 이렇게 공부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쓴 부분인데, 몇 개만 제가 발췌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더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기록형 스터디를 시작하고 조원들끼리 발췌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충분히 습득하고 나니 답안을 쓰는데 자신감이 생겼다. 핵심이 발췌를 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발췌를 했다. 그렇게 해야 머리가 서로 이제 교환이 되는 부분이 생겨요.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끝에 보니까 기록형 합산 전체 3등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돼요. 성적이 저조했다가 스터디를 통해서 성적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 B를 보십시오. B를. 기록 스터디 조장을 했고 조원 6명 중에 5명이 합격했다. 일반적 합격률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C를 보십시오. 841점이고 들어와서 8개월 만에 170점 올렸다. 그 다음에 E를 보십시오. E를 보니까 저는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 저는 합격. 두 번째 줄 보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보십시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원장님께서도 합격은 뭉텅이라 한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뭉텅이라 합니다. 함께 생활하던 이들 사이에서도 좋은 면학부 인계를 형성했던 부분이 도움이 되었다. 그 스터디는 뭉텅이로 됩니다. 뭉텅이로 되는데, 스터디에 참여를 열심히 하면은 합격률이 거의 90%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묻어가겠다 이렇게 봐야지, 내가 그로부터 분리해서 내가 시험이 되겠다 이 부분은 대단한 오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 다음 F도 보십시오. F는 끝에 한번 볼까요? 성적이 많이 올랐다. 이건 각자 보셔도 되고, 끝에 세 줄 한번 보십시오. 별도 시간 투자 없이도 학원은 데일리 테스트를 활용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다음 스터디원 7명이 이탈 없이 12월까지 했고 6명이 높은 점수로 합격했다. 그 다음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G를 보십시오. 이것도 보니까 첫째 줄입니다. 스터디에서 매주 발췌를 진행하며, 이렇게 돼요. 발췌를 진행하며 기록을 좀 더 심도 깊게 고찰해 볼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기록형 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그 남의 머리를 보는 거죠. 본인의 머리도 오픈하는 것이고, 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 부분을 보니까 합쳐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H를 보십시오. H.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두 번째 줄부터 지원자는 재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었다. 그 다음 보니까 공법 기록형은 40점 초반, 형사 기록형은 30점 후반. 이 점수는 정말 처참한 점수예요. 40점 초반, 3점 후반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기록형에서만 더 50점가량은 점수 항상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차분차분 1000점을 넘겨 올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싶다. 이런. 그 다음 I를 보십시오. I. 810점에서 1024점입니다. 총점 214점이 올랐습니다. 모든 문장을 고르게 올랐고, 4번을 보십시오. 학원 커리큘럼을 90% 이상 수행했고, 일정 끝난 다음에 특강을 적극 활용했다. 이 얘기는 10번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학원을 그냥 믿고 따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원을 믿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합격한다. 이 점을 스스로 통해 보여주고 싶다 이런 부분인데, 본인이 입증한 부분이죠. 자, 저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학원에 이제 어제 만났던 학생도 하는 얘기가 자기 스터디 한 명이 떨어졌는데, 두 명이 떨어졌어요. 8명 해가지고 이제 2명이 떨어졌는데, 2명이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공통점이 통학했고, 나중에 보니까 스터디 이탈했고, 또 시험 임박하니까 학원으로부터 이탈하고 이런 부분인데, 떨어지는 학생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붙는 학생들은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을 향해서 가는가, 이 부분은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정해야 됩니다. 끝까지 궁뎅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다, 이렇게 하면 시험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 나름의 방식을 찾아서 개성을 발휘한다, 이렇게 하면 시험에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학원이 정해놓은 커리를 신뢰하는 부분은 여러분은 선배 교수들이 입증을 수도 없이 해왔어요. 지금 10년째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입증 경로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가지고 또는 입증 경로를 무시하고 내가 다른 경로를 찾아간다, 이 부분은 무조건 시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무조건 생깁니다. 무조건 생기니까 그냥 스터디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선발된 스터디 우리 매니저들이, 이 학생들이 이제 40명 지원했는데, 제가 그 중에 이제 주말에 고심을 해가지고 골라내야 됩니다. 골라내야 되는데,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또 선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이제 작년으로 치면 제가 표현을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미안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큰 돈이 되는 그런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아주 많은 동기, 뭐 대부분은 동기 부분입니다. 그런 동기들이 본인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후배 교수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 그 다음 내가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도움을 받았다면, 또는 누군가 도움을 준다면은 시험 합격하는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원을 해요. 이런 마음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한 사람 제가 이제 선별하는 작업이 아주 이제 고심인데, 그렇게 선발된 우리 학생들이 여러 번 지도하니까 그 지도를 받으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고 하지만은 그래도 원래 시험을 합격하는 학생들은 노하우들이 또 있습니다. 살아있는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들을 전수받는다면은 시험을 진행하고 합격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참여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참여해가 끝까지 가겠다. 내가 좋은 동료니까 우리 동료들도 나처럼 좋은 동료들을 만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은 끝을 내고 우리 김영진 변호사가 제 뒤를 이어서 스터디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드릴 겁니다. 자, 김영진 변호사는 좀 박수로 여러분들이 환영을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그 페이지는 지금 원장님이 하신 거 말고 한 장짜리 지금 그 담당 김영진 변호사 진행 요령 이렇게 돼 있는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원장님께서 그 기록형 주말 스터디에 대해서 이제 그 개괄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스터디를 겪었고 제가 조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5월 말이다 보니까 5월 말에 거의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기록형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 아직은 이제 기록형을 시작하시는 분은 사실 없을 거예요. 사실 지금 기록형을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례라든지 객관식을 하다 보니까 기록형을 마치 신경 쓰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록형은 우리 스파르타 과정에서 가장 메인 핵심이고, 또 여기서 가장 점수가 많이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점수를 한 50점 이상, 100점 이상 올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록형 전 과목을 전부 다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주말 기록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주말 기록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면은, 저도 사실은 스터디를 안 하려고 했어요. 원래 제가 저 같은 경우 7.0 과정에서 이제 그 스터디 조장을 맡았었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조장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있을 거고, 나이가 안 드셨더라도 내가 스터디를 함으로써 얻어가는 좀 불안감, 이런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MBTI로 따지면은
I에 가까운 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남들이 아는 거를 나도 알아야 된다. 우리 이 변호사 시험의 가장 중요한 명제죠. 우리가 50% 안에 들기 위해서는 남들이 아는 걸 알면 된다. 두 번째는 분량을 줄이고 쟁점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이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은 수험생들이 이 쟁점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만 안 하면은 이 시험에서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스터디원들을 통해서 가려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도 하고 기록형에 대한 토의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많이 얻어가는 게 가장 이 스터디의 핵심 우리가 주장 증명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 조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8명 전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빌보드로 따지면은 이제 똑같았어요. 저희도 스터디를 학원에 짜주는 스터디였기 때문에 5명 정도는 빌보드에 거의 들지 못했고요. 한 2명 정도가 이제 빌보드에 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8명이 다 합격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였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도 지금 이제 8명이 다 전원 합격한 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만났는데 이제 빅펌에 지금 두 명이 벌써 들어가 있고 굉장히 이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도 굉장히 잘 교류를 해가지고 서로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수험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5월달이면 아직 방향을 설정을 아직 안 한 때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전략하고 상대방의 전략을 상호간에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터디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좀 넘어가서 제가 유인물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달성 목표인데요. 달성 목표에서 1번 목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록 쟁점의 생활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가서 기록을 하기에는 사실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약점들이 그때는 많이 보일 거예요. 선택 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형법 사례가 약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왜 기록 쟁점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연도 및 회차 불문 A급에 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형이 굉장히 출제하기가 힘들어요. 교수님들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18년도 10월 모의고사에 나온 쟁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쟁점이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가 18년도 10월 기록형 모의고사를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기록이 있고 또 OX라든지 객관식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습득을 하는 게 이 주말 기록형 스터디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볼 것들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쟁점들은 강평을 통해서 OX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기록을 굉장히 8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보자, 생활화 해보자 이런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명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6모를 같이 봤어요. 아니 8모를 봤는데 4명 이상이 맞췄어요. 만약 쟁점을 나는 틀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보충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 4명이 맞췄는데 나는 틀렸어. 그러면은 이 쟁점은 꼭 내가 약점이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년 신모에서 민사 기록형의 공통 관할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8명 중에서 7명이 틀린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그냥 그때 과감히 버렸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공통 관할, 우리 민사소송법에 관할 부분에 가면은 여러 가지 관할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때서야 신모 끝나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 내용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당 주에 강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조금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는 모의고사 위주였다면은 기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차를 추가를 할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자 발제를 할 건데 기출이 좀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한번 하신 분들은 스터디에서 고려를 하셔서 다음번에는 기출이 배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시험 응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응시는 3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답 노트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록형을 내가 답안지하고
문제를 봐서 기록형을 완벽하게 습득을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록형을 실제 주말에 지금 문제가 다 변형되기 때문에 처음 본 문제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다. 이런 전략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도 하고 시간 효율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이후에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터디 진행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조장을 지금 연장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연장자로 조장을 했지만 총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 지원자가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원자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원칙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좀 유도리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장은 스터디 참여를 독려한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조장이 해야 될 역할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참여를 독려해보자. 그 다음에 총무는 그 마지막에 질문사항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사항 정리라는 게 중요한데 스터디를 하다 보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내가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조언 같은 경우에는 발제를 해서 내가 발표 준비를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진행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길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스터디가 어떤 분들은 2시간씩만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시간 이내에 2개의 주제를 가지고 하루에 하는 게 가장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틀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1시간을 하고 그 밑에 보시면은 네 번째 줄에 한 개 발표 시간이 15분에서 20분 돼 있고요. 한 개 토의 시간이 10분에서 15분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컴팩트하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스터디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상호간 존칭 사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로스쿨로 기준으로 했을 때 각자 다른 로스쿨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상호간의 존칭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스터디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2가지의 원칙을 정했어요. 스터디 원간 상호간의 존칭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주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뒤풀이 같은 거 할 때 사실 음주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하고 우리가 스터디 차원에서는 스터디만 하자. 이런 2가지의 원칙을 세웠던 게 굉장히 지금도 전략을 잘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뭐 제가 실제 했던 거를 보여드려야 좋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총무님께서 이런 것들 질문하시기도 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추신금 관련해서 제가 질문했던 이메일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토의하기 위한 저희 그 카톡방 이거를 제가 예시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유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질문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질문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2가지 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교류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생활적인 습관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상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의 구체적인 진행 흐름, 권장 사항인데요. 5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생활이라든지 교재 이런 것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토의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2번째로는 우리가 주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8명이 자유방임 상태에서 사실 스터디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장님이 하시던지 조장님이 안 하실 거면은 다른 한 분이 정하셔서 한 명이 주도를 해서 이거를 좀 의견 교류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3번째는 A급 주제를 선정하는 게 우리 수험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해보자. 4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명 중 많이 틀리는 부분들을 꼭 기록을 해놓자. 5번째도 질문을 하고 답변 사항을 공유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잘 해나가면은 굉장히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얻어가고자 하는 말을 잘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기록 같은 경우에는 좀 최대한 많이 우리가 한번 참석을 해보자. 그래서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10월 이후에 사실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적으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스터디 진행하실 때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제가 베리타스 스파르타의 과정에 들어올 때 딱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저도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교재, 내가 작년에 봤던 교재, 그 다음에 나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버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1년 한 해 정도는 나를 조금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학원의 어떤 시스템에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길이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수험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틀린 답은 아니에요. 틀린 답은 아니지만 우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